안녕하세요. 제빵 기능사반 강사 타근숙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학기 동안 제빵 기능사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과 과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제과 제빵이라고 하죠. 제빵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할 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시키는 제품은 제빵, 발효를 시키지 않는 것은 보통 제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의 종류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주로 강력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강력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계란, 유지의 양이 과자 제품보다 빵을 만들 때 훨씬 적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이스트가 당을 먹고 탄산가스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서 부풀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빵이 부풀게 해주는 이런 발효를 시키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단팥빵, 그리고 소보루빵. 저희 어릴 때는 이 소보루빵을 곰보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백한 식빵, 그리고 반죽이 사이사이 겹겹이 유지가 들어가 있는 크로와상, 우리가 요즘 이거 샌드위치에 많이 해 드시죠. 그리고 튀긴 꽈배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 도넛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게트는 제빵 품목에서 사라진 제품인데 대표적인 프랑스 빵이죠. 지팡이라는 이름의 바게트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발효를 시키는 제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제 과자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효시키지 않는 것은 케이크, 머핀, 카스테라, 그리고 롤 케이크 종류, 그리고 다양한 쿠키 종류들을 우리가 보통 과자, 제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것은 제빵, 발효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제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제빵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기능사 시험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면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60문항이고요.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시험시간은 60분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보통 6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36개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2020년부터는 빵 제품의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위생관리 부분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은 자급장 형태로 20가지 제품을 중에서 한 가지를 그날 반죽해서 만드는데 반죽하고 발효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는 자급형이고요. 보통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시험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 접수는 정시 시험이 있고 상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차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그 고등학생들 시험이고 3번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건데 접수하고 발표하는데 2달 걸리니까 정시보다는 상시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상시 시험은 한 달에 2, 3회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주기적으로 2, 3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일상도 돌아오겠죠? 그래서 상시 시험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큐넷에 접수하셔서 반드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시겠죠? 자, 그럼 제빵기능사 시험 부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험 부목은 20가지 종류로 예년에 비해서 가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합표도 수정이 되고 한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양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험 시간도 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빵 기능사 부목은 우리가 보통 크게 단과자빵류, 그리고 식빵류, 특수빵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단과자빵이라고 하는 것은 식빵에 비해서 우리가 유지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계란의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단과자빵 종류예요. 그래서 이 단과자빵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단팥빵이죠. 이 단팥빵은 우리가 제과점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량도 많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발효 시간을 단축시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보로 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소보로라는 뜻이 일본말로 바슬바슬한 가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말로는 소보로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제과제빵이 유럽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전해져 온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 제과제빵에 일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 소보로를 스트로이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단과자빵류 종류에는 또 크림빵이 있습니다. 크림빵은 우리가 슈크림 여러분들 아시나요? 슈크림을 만들어서 안에 빵 속에 충전물을 넣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면 사진에는 이 슈크림을 한 바퀴 이렇게 반달 모양에 짜주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표면에 짜주지는 않고 안에 충전물로만 만듭니다. 그리고 반은 이 크림을 충전을 하고 절반은 크림을 충전하지 않고 구워서 제출을 하는 게 시험 분목이에요. 자, 그리고 단과자빵 종류에 또 버터롤이 있죠. 이 버터롤이라고 하는 것은 모닝빵의 한 종류예요. 근데 모닝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롤은 크루아상 모양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 모닝빵이기 때문에 모양만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 맛은 담백한 모닝빵입니다. 그리고 단과자빵류 종류 중에서 또 모닝빵의 종류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트위스트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팔자와 이중팔자 두 가지가 시험 분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팔자 모양을 한 번 더 꼬아서 만드는 게 이 이중팔자 트위스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트위스트 빵이나 버터롤은 모닝빵 종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우면 딱딱해지니까 그것만 시험 보실 때 유의를 하시고 또 모양 잡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단과자빵류, 이거는 이제 덩치가 좀 큰 단과자빵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커피가 들어간 제품을 모카라고 하죠. 이 모카라고 하는 것이 예멘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이 모카항에서 커피를 많이 수출을 했다고 해서, 이 모카의 항에서 오는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이 모카라는 이름이 커피의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카빵은 커피가 들어가고 안에 또 반죽을 할 때 그 건포도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과자빵류 종류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인데요. 스위트롤이에요. 이 스위트롤은 말 그대로 달콤한 걸 안에 충전물로 넣는 거예요. 설탕과 계피를 혼합한 후에 그걸 안에 충전물로 넣고 롤케이크 말듯이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모양을 나뭇잎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카모메 식당 그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 다음 식빵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빵류는 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산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봉우리 형태로 만든다고 해서 삼봉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빵은 단팥빵, 앞에 나왔던 단팥빵과 마찬가지로 제과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팥빵과 마찬가지로 식빵도 비상시에 우리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발효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비상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식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식빵은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소한 맛이 나고, 이 옥수수 식빵도 세 개의 봉우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옥수수 식빵은 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반죽을, 오랜 시간 반죽을 하면 얘가 반죽이 질질 늘어나기도 하고 반죽열이 가해지면서 우리가 손에 달라붙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풀먼 식빵은 우리가 보통 풀만 식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3봉우리 형태도 있고 2봉우리 형태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2봉우리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뚜껑을 닫아서 봉우리가 납작한 직각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풀먼이에요. 그래서 틀에 가득 찬다고 해서 풀먼입니다. 그래서 이 풀먼 식빵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많이 이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먼 식빵을 만들 때의 포인트는 내 모서리가 살아있게 만드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식빵류 종류는 이제 3봉우리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로프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원로프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밤식빵이에요. 이 밤식빵은 배합표에 들어있는 양대로 밤을 이렇게 골고루 안에 넣고 반죽을 해서 감싼 다음에 발효시켜서 위에 토핑물을 짜고, 그리고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서 굽는 제품인데,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합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않게 조심해서 구우셔야 되고요. 자, 식빵류는 아니지만 원루프 형태의 또 빵을 보시면 우리가 호밀빵이 있습니다. 호밀빵은 보통 유럽이나 독일에서 많이 식사용으로 쓰죠.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유럽은 밀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검은 빵, 호밀빵을 주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분목에는 호밀 배합량이 많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밀빵을 반죽할 때도 이게 너무 과하게 반죽을 하면 반죽이 늘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호밀이. 그래서 반죽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호밀빵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통밀빵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쌀을 백미, 현미 이런 식으로 5분도미, 7분도미 하듯이 이 통밀빵은 말 그대로 통밀을 사용하는 거예요. 백밀이 아니고. 그래서 껍질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겠죠. 통밀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빵 위주로 새롭게 우리가 이 제빵 부목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통밀빵은 통밀을 가지고 만들고 이것도 반죽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죽을 한 80% 90% 정도만 반죽한 후에 모양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더치빵입니다. 이 더치빵은 더치라는 말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그 바게트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더치빵의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위에 크랙이 가 있는 저 표면에 토핑물이 뭐냐면 쌀가루예요. 쌀을 가지고 위에 토핑물을 만들어서 저렇게 크랙이 가게 하는데 우리가 더치빵이라고도 하고 저 등에 이렇게 크랙 간 부분이 호랑이의 등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이거 브레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더치빵은 네덜란드 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사빵 종류로는 베이글이 시험 품목에 있죠. 이 베이글은 아주 담백한 제품이에요. 한번 데친 후에 발효시켜서 데친 후에 오븐에 넣고 굽는 게 이 베이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이글은 모양 만들 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리빵 종류에는 옛날에는 피자가 있었어요. 피자 제품이 없어지고 이 소시지 빵이 생겼는데요. 반죽에 소세지를 넣어서 가위를 가지고 이제 잘라서 낙엽 모양도 만들고 꽃잎 모양도 만들어서 위에 치즈도 뿌리고 뭐 케첩도 뿌리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양파 뭐 이런 갖은 채소도 올려서 굽는 그런 미니 소시지 피자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튀기는 빵 얘는 이제 도넛 빵 도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까베기 형태도 있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팔자 이중팔자 나오는 그 트위스트형 모양 있었죠. 모닝빵 형태 그 모양으로도 해서 우리가 감독관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모양은 수업 시간에 3가지를 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서 튀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빵 기능사 품목 2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미있으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죽을 해보고 발효시키고 또 빵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구워지는 냄새까지 맡아보시면 아주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다들 만족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다음 차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상시에 만드는 비상 스트레이트 반죽 제품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품목에는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만드는 반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스트레이트 반죽법으로 만드는 반죽법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단팥빵 그리고 우리가 식빵 이 두 종류를 비상 스트레이트 반죽법으로 반죽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